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한 내용은 정치 함께한 모든 사람들, 정치 함께한 이들, 모든 짐을 나한테 다 맡겼다. 내게 다 지웠다. 이러한 제하에 이러한 내용성이 있는 그러한 글을 올렸다고 동아일보는 밝혔습니다. 이 서울 구치소에서 지금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모은 책이 곧 출간되는데 17일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이달 말 출간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편지에 대한 답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책 제목도 19년 5월 한 지지자에게서 받은 편지 글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그동안 답장 쓰신 것을 엮어서 책을 내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말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은 책 서문을 직접 썼는데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 찍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서 혼신의 일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 찍혔다.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무엇보다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다. 바로 이 점은 모든 이들이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던 이들. 짐작이 가죠? 무엇보다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대충 짐작은 가지만 여기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모시려면 잘 모시든지 해야지. 이럴 때는 충성을 보이는 것처럼 하고 뒤로 돌아서서는 자기 입속을 차린 인간들, 그 인간들에 대한 대해서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다. 이제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4.15 총선을 40일 앞둔 3월 기존 거대 양당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든 힘을 하나로 합쳐주실 것을 호소한다는 옥중 메시지도 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만날 날이 있으리라는 기약하는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함의가 함축된 그런 말입니다.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억울한 옥살이, 있을 수 없는 옥살이,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좌파들이 만들었습니다. 좌파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배신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측들은 함께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다 머릿속에 그려지죠. 네,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시작한 사람들 제가 다 거의 다 느껴집니다. 저는 아마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함께한, 처음부터 함께한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웠다. 이게 박 대통령의 독백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구치소 생활이 어느덧 4년 9개월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돌아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제 시간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이렇게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이 적폐로 낙인 찍혔다.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느끼는 것은 참으로 지켜보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또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이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이들, 누구겠습니까? 그 주변들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짐을 제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큼 순수했기 때문에 순수한 분을 이렇게 함께 한 사람들, 주변에서 잘 이렇게 받들어준 사람들, 이분들의 배반을 당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 쓴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저는 쓴소리 좀 꽤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그렇게 들려질 상황이 아니었다. 쓴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메아리 치지 않는 그러한 그 시절, 그것은 박 대통령이 순수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맺어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러나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고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져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수레를 했습니다. 딱 한마디, 의미 있는 한마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란 거의 확신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 여러분은 모두 힘내시기를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참 한 시대의 아픔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는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산업화시켜서 오늘날에 이만큼 대한민국을 부강하고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소위 초석을 닦아놓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도 후진국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최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런 걸 지적을 했죠. 그 안의 내용에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모습을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면 이를 법치주의라 할 수 없다. 지금 이 정권을 겨냥을 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모습을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면 이를 법치주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혐의로 징역 22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도 수감 중입니다. 이 잔인무도한 이 권력이 이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게 했다. 이거는 앞으로 역사에서 다시 한번 훌쩍 풀어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역사는 도도히 흐르니까 말이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것.
역사는 그래서 역사라고 합니다. 장구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내다볼 줄 아는 현명함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측면에서 보면 권력은 역사를 보질 못합니다. 역사의 눈이 가리질 못하는 겁니다. 역사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현실이 권력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니까 말이죠.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